자, 오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한진입니다. 한국 물류의 진짜 거인이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게 과연 숨겨진 보물일지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질문이 정말 날카롭죠. 한국 물류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가진 자산의 5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시장은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몸을 사리는 걸까요? 자, 이 수수께끼의 핵심에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PBR 0.21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한진이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자산이 100만 원어치라면 주식 시장에서는 한 21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한진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한진의 미래를 책임질 두 개의 거대한 성장 엔진 때문입니다. 한진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 축이에요. 국내에서는 이 대전 메가 허브로 택배 시장을 꽉 잡고 해외로는 인천공항 GDC를 통해서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거죠. 안과 밖, 양쪽을 다 잡겠다는 그림입니다. 이 대전 메가 허브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냥 큰 창고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같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모든 택배가 여기로 모여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착착 처리된다? 이건 그냥 운영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오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국내 기반을 이렇게 탄탄하게 다졌으니까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릴 차례죠. 바로 인천 GDC입니다. 요즘 K뷰티, K패션 난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데 이 GDC가 바로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전 세계로 쫙 뿌려주는 거죠.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한진이 노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역직구라고 하죠.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 파는 시장인데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의 수직 상승입니다. 한진은 바로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한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 3가지가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경고등 3가지입니다. C커머스의 가격 압박, 계속 오르는 운영 비용,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위협일 겁니다. 바로 C커머스의 습격이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알리, 테무 맞습니다. 여기서 주문하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택배 회사 입장에선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물량 줄 테니 배송비는 거의 공짜로 해줘. 이런 식으로 단가를 엄청나게 후려친다는 겁니다. 이러면 수익이 남을까요? 바로 이 말, 풍요 속의 빈곤.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표현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택배 물량이 넘쳐나서 엄청 바쁘고 매출도 막 오르는 것 같은데 정작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못 버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기름값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금리가 높아서 빚, 이자 부담도 크죠. 이런 외부적인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 같은 내부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한쪽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다른 한쪽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저평가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이제 숫자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실적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2024년에는 대전 허브 같은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하느라 적자를 기록했어요.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하지만 2025년 전망치를 보세요. 드디어 그 투자가 빛을 발하면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더 재밌습니다. 한진은 PBR이 0.21배로 엄청나게 싼데 내년 이익은 오히려 11% 넘게 성장할 걸로 보이죠. 반면에 경쟁사는 PBR은 더 비싼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어때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더 눈길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대전 허브가 예상대로 빵빵 돌아가주면 27,000원 이상도 가능하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갑자기 유가가 폭등하거나 큰 고객을 잃으면 17,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증권사 분석가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바로 27,000원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수치는 아니고 좀 보수적으로 잡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27,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는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무려 35%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아까 봤던 실적 회복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좋게 보는 쪽은 새로운 인프라가 엄청난 무기다. 이걸로 다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나쁘게 보는 쪽은 C커머스 때문에 마진 다 깎아먹어서 결국 남는 거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워낙 싸서 어느 정도 안전마진은 확보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가 우세하고 다만 좀 길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진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이 새로운 인프라, 이게 과연 앞으로 닥쳐올 거센 경쟁의 파도를 막아줄 튼튼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회사를 미겁게 짓누르는 가라앉는 배의 닻이 될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